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은, 요 화면에 보이시듯이 비트코인 차트를 켜놨어요. 저도 비트코인은 뭐 전혀, 어, 보지 않다가, 주변 분들이나 또 이쪽에 비트코인을 접하신 분들이 요즘에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 문의를 많이 주셔서, 뭐 제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차트를 분석을 해 보려고 켰습니다. 근데 문제가 주식은 쉬는 날도 있고요. 거래 일수가 어느 정도 맞춰지는데 요 코인 쪽은 쉬는 날도 없고 24시간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죠? 음, 거래소? 거래소마다 시작하는 시간과 뭐 끝나는 시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차트들이 음봉과 양봉이 다르게 나타나는 뭐 그런 현상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평선 가지고 이게 될까 생각하고 일단은 찾아갖고 막 어렵게 세팅을 했어. 세팅을 해서 지금 차트를 한번 펴봤거든요. 본 상태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석을 나름대로. 일단은 세팅은요, 주식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하듯이 5일선, 11선, 그 다음에 21선, 61선, 121선, 240선, 요렇게 이평선은 넣어놨고요. 캔들이야 뭐 양봉, 음봉, 그렇게 돼 있는 대로 했고, 업비트의 차트를 기준으로 일단은 설정을 했고요. 그 볼린저 밴드는 12에 2, 승수 2로 해서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냥 그대로 한번 차트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주식도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돼 계신 분들이 변동성이 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코인 쪽을 갖다가 접근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상당히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봐야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세라는 게 있죠. 추세가 올라갔다가 그죠? 올라갔다가 눌리지만 이전의 저점을 갖다가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데 고점을 돌파하고요. 또 내려오지만 이전의 저점을 깨지 않고 얘는 추세가 상승인 거죠. 또 고점을 돌파하고 또 내려오지만 또 저점을 깨지 않고 또 돌파하고 그죠? 요 까만색 선 기준으로 보세요. 까만색 선 밑에서 위로 밑에서 그죠? 이게 21선이요. 위로 밑으로 위로 돌파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요? 얘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또 올라갔으면 올라가서 또 돌파했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왔죠. 그리고 뭐 깬 것까지도 좋아. 근데 올라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는데 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또 깨졌죠. 까만색 선 밑으로. 이제는 얘가 까만색 선만 보세요. 선만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세가 이렇게 위로 가다가 꺾여서 내려온 모습이에요. 이제는 고점이 낮아지고요. 저점이 낮아져. 이런 추세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얘는요. 그치? 이런 추세로 내려가고 있다. 이 각도를 그려놨으면 얘가 어디쯤까지 빠지다가 들어줄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예, 알 수 있죠? 어찌됐건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지다가 이제 하락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추세는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되겠고, 이제 이평선으로 한번 볼게요. 이평선으로 보면 얘가 21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죠? 외봉으로 60선을 어떻게 해요? 데드크로스 났죠. 그러면 이 빠질 때는 걱정할 거 없다. 오히려 없는 사람은 사는 자리다. 그죠? 외봉으로 빠졌잖아요. 그 60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 어디 120선 20이 외봉으로 60을 데드치고 빠졌으니까 120선 부근에선 리바운딩 나온다. 어디까지요? 60 전후. 정확하게 움직였어. 보면요.
그죠? 그리고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게 어디다? 60과 20이 데드났다가 그 다음 순서는 20이 62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꺾여 내려오죠. 이렇게 22. 그러면서 이 저점 여기가 되죠. 여기가 깨지면 얘는 작살난다. 어떻게 작살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만큼 똑같이 빠지거나 어떻게 1.618배 더 빠진다. 정확하게 1.618배 더 빠진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120선까지 내려왔다가 이평선도 정확하게 지켜줬어요. 보니까 120선 지지받고 60선 전후인 데까지 반등 나오고요. 20선 위로 올라갔다 20을 이탈하면서 전저점 깨고 그러면서 120선을 깼죠. 지금 120선 깨면 어디서 지지받는다? 그때 이제는 20이 쌍봉이니까 240선 이거 240선이거든요. 240선에서 지지받는다. 그러면 이제 반등 어디까지 나와요? 그 다음 순서가 주가 움직이는 순서가 반등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요? 큰 그림에서는 이탈한 120선. 그죠? 60선이 120선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60선까지도 갈 수 있다. 60선까지도 갈 수 있다. 아, 그런데 데드가 난 이후에 얘가 올라와서 이 근처 올라오면요. 60선 위로 올라가더라도 120선 여기가 저항이 될 것이다. 이제 리바운딩을 기다리면 120선이에요. 큰 거로는 그렇다. 근데 큰 그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여기서도 뭔가 또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 움직임은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한 거죠. 자, 이제 볼린저 밴드 보세요. 볼린저 밴드는 벌어졌다가 이 위에 파란색하고 분홍색 선이요. 벌어졌다가 모여졌다가 그죠? 또 벌어졌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모여졌다가 벌어졌다가 요걸 반복해요. 요게 모여지기 시작하면 세게 움직여.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확산을 할 때. 그때 얘가 밑으로 확산할지 위로 확산할지는요. 중간에 요 주황색 선 있죠. 중심선. 중심선의 방향이 위로 가면 얘는 위로 확산. 수축했다가. 수축한 상태에서 중심선이 밑으로 가면요. 밑으로 확산이에요. 근데 중심선의 방향은 어떻게 알아요? 12개. 오늘의 종가, 오늘 캔들의 종가와 12개 전 캔들의 종가 딱 비교하면 12개 전이 높다 그러면 얘는 내려가요. 중심선이. 12개 전 종가보다 높으면 얘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조차도 지금 모르면서 한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요.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계선이 다 내려가다가 얘가 리바운드 이제 올라갈 거야. 나 이제 5일선 위로 올라가고 일단 5일선 위로 올라갈 거라는 신호는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위로 치켜들어야 돼. 위로 치켜들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모여든다. 그러면 캔들은 밑으로는 하한선, 위로는 상한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얘가 캔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점점점 좁아지겠죠? 수축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축 들어오잖아요. 수축 들어왔다가 중심선이 위로 갈 때 확산이 양쪽으로 벌어지면 얘가 급등자리라고. 수축 들어왔다가 얘가 벌어질 때 중심선이 위로 가면 얘가 급등자리. 수축한 다음에 확산을 하는데 중심선이 위로 가 12개 전 종가보다 높아. 그러면 위로 간다. 요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특히 변동성이 큰 종목 같은 거. 여기는 보세요. 수축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중심선이 밑으로 향해 버리죠. 그러니까 밑으로 급락. 밑으로 급락. 그 다음엔요. 이거 하려면 뭐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공부해야 되는 건데 종합적으로 그냥 일단 볼린저 밴드 한선이 들었다. 일단은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 그 다음은 이제 5일선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요. 5일선 밑에서 돌아요. 캔들이 5일선과도 밀리고 계속 밑에서 놀죠. 그러다가 종가가 5일선 위로 올라가죠. 올라갔어요. 그 다음 캔들도 종가가 위에서 안착해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외바닥이다. 이제 외바닥 만든 거야. 쌍바닥을 만들려면요. 중심선을 넘기고 내려오면 더 좋은데 넘기지 못하더라도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늘이라도 요 밑으로 이렇게 음봉 주고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이제 내려오는데 전 저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고 내려왔다가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면 5일선이 쌍바닥이 돼.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외바닥의 반등이 10일 중심에서 걸려버리고 20까지 못 간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만들어버리면 다시 이렇게 중심선 위로 올라가고 뭐 해도 20 전후에서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지? 그거까지 많고 얘가 요번에 쌍바닥을 외바닥을 만들었는데 5일선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를 얘가 계속 치고 가서 20까지 갔다가 5일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그리고 전저점을 지켜주고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는 20까지 간 외바닥 만든 후에 쌍바닥을 만들면 21선 위로 다이렉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때의 각도하고 지금의 각도는 달라요. 그래서 얘는 5일선을 밑에서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20일까지 갔다가 다시 눌렸다가 21선 위로 올라가면서 시간이 필요해. 60이 120 밑으로 내려오는 그 다음에 120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 그래도 끝이 아니야. 왜? 요놈의 21선이요. 다시 여기 120선 갔다가 또 내려온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21선이 60선 밑에서 데드가 났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반등 줬다가 전저점을 깼으니 얘는 파동으로 들어가. 1파, 2파, 3파. 그리고 지금 다시 20선 위로 올라가면 4파. 반등 4파. 그죠?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5파째 내려오는 거죠. 5파 되면 5파는 전저점을 깰 수도 있고요. 전저점을 깨지 않고 20일의 까만색 선에 쌍바닥 저점을 높이면서 요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기대해야 돼요. 요거를 기대해야 되고 더 크게 보면은 60선이 240선과 골든 크로스가 나고 이제 외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가 내려가도 둘 중에 하나다. 61선 위로 다시 옵니다. 60이니까 3개월 안에 이탈한 지 3개월 안에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 넘어가고 있어. 3개월 안에 다시 61선 위로 올라올 건데 물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파동이 더 가버리면. 근데 보통은 여기도 뭐 3개월 동안 올라가고 3개월 더 가고 뭐 이런 식으로 6개월 동안 상승 나온 파동이었던 것 같은데요. 앞에는 뭐 모르겠지만. 그치? 어찌 됐건. 여기 그 밑에서 짜잔한 순서가 있고 주가가 움직이는 그 다음 순서는 딱 간단하게는 이거다. 61선과 녹색선과 갈색선. 그죠? 얘가 골드 치고 올라왔으니까 240가 골드 치고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얘가 240 밑으로 60이 요 녹색이 2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돌리면 그럴 때 밑에서 20일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20일이 뭐 이렇게 5파가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든 아니면 쌍바닥. 근데 얘는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가능은 해요. 여기까지 내려왔어도 20이라고 이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든 아니면 전저점을 깨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쌍바닥을 그려서 60위로 올라왔다. 그죠? 요게 240을 깨지 않고 60을 돌리는 패턴. 요게 1번 패턴. 요게 나올 수 있고요. 240이 있는데 60이 골드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꺾여서 내려오는데 여기를 캔들이 깨고 내려가. 그래갖고 240 밑으로 60이 내려가요. 데드크로스가 나. 이래도 괜찮아요. 60선, 이게 240선 있는 데까지는 줄 겁니다. 다시 올라올 거예요. 240선 있는 데까지. 요 갈색선. 여기를 깨고 내려가도 다시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건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 쪽이 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안 끝낼 거예요. 안 끝낼 게 뭐냐면 CBDC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얘네를 끝내지 않고 오히려 얘네를 돈처럼 그죠? 이걸로 어떻게 해요? 교환의 수단 그죠? 화폐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제화도 만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앙에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될 때까지 목적은 이거거든. 블록체인 자체가 탈중앙화이지만 그게 장점인데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건데 어떻게요? 그렇게 하면 관리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CBDC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얘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지금은 뭐 기술적 분석을 설명하는 자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캔들로 한번 볼게요. 이평선으로 본 거예요, 지금. 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사놓고 기다리실 분들은 그냥 120선 이 근처까지는 일단 다음 반등을 기다리시면 돼. 시간은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한 달 안에는 올라올 것 같은데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워낙 뭐 훅훅훅 며칠 안에도 막 하루만 해도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변동이. 그치? 자, 그 다음에 캔들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은요 캔들이 제일 잘 맞아. 이평선도 지금 잘 맞고 볼린저 밴드도 잘 맞고 다 잘 맞잖아요. 근데 제일 잘 맞는 건 뭐나 제일 편해요. 캔들이 잡아. 캔들은 월봉으로 한번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볼게요. 일단 주봉으로 보시면 자 얘가 내려가다가 일단은 뭐 지금 여기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정고점을 빵 돌파하죠. 정고점을 빵 돌파하는데 21선이 위로 막 돌파하면서 돌파한 여기 자리부터 보자고. 시작한 자리. 그죠? 시작했죠. 양봉이잖아. 연속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면 네 개를 하나로 묶어서 보고요. 음봉도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죠. 두 개를 하나로 보세요.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쵸? 음봉 아니면 양봉이요. 그럼 양봉 나왔으면 음봉 나와야 되고요. 음봉 나왔으면 양봉이 나와. 양봉을 기다리는데 음봉이 계속 나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와. 괜찮아요. 양봉이 나올 거야. 근데 어떤 위치까지 음봉으로 내려가냐에 따라서 양봉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오냐가 결정이 돼버려. 그쵸?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양봉이 여기서 연속으로 이렇게 해서 양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음봉은요. 눌러주는 건 얘는 추세가 이미 상승으로 돌아선 상태에서 눌림목인 거예요. 이 음봉은요. 주봉상에서도 일봉상에서도 월봉상에서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가 매수죠. 음봉이. 매수죠. 그러면 끝은 어디냐 이거. 끝은 음봉 자체가 나오는데 어디를 깨야 돼요? 앞에 바로 직전에 여기도 양봉 나오죠. 그 음봉 나오는데 바로 직전에 요거는 하나니까 양봉이 직전에 저점을 음봉이 종가상 깨면은 그거는 끝납니다. 눌려요. 그건 눌려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냐면 잘 봐봐. 요 자리도 어떻게 됐어요? 양봉이 앞에 음봉의 돌파할 때는 음봉의 고점을 돌파해요. 양봉이. 근데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이 나왔지만 양봉의 저점을 종가상 깨지 않고 꼬리를 달고 딱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볼 거 없어. 요것만 뭐 직전에 음봉. 다음이 양봉이면 직전에 음봉만 보면 돼. 양봉이 돌파했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 다음 나올 거는 뭐예요? 음봉이 나올 거야. 여기도 사는 자리예요. 어디만 안 깨면 돼. 얘가 음봉이 막 여러 개 나와도 이 연속된 이 양봉의 저점 여기만 깨지 않으면 돼. 그러면 얘는 계속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음봉의 고점을 또 돌파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죠. 이거 괜찮아요? 또 사는 자리예요. 아니 또 간다니까. 또 음봉을 돌파하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와도 어떻게 돼요? 매수하는 자리야. 또 음봉 나오면. 그 다음에 이 음봉을 돌파하죠. 그죠? 그리고 또 음봉이 나옵니다. 매수하는 자리요. 요 캔들까지는 매수예요. 그죠? 근데 이 캔들은 끝난 거야. 왜 끝나요? 앞에 양봉의 저점을 종가상 깨버렸잖아요. 그쵸? 깼으니까 어떻게 돼요? 음봉 다음엔 양봉이 났잖아요. 양봉으로 들어줄 때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계속 보면요. 음봉의 고점이 계속 높아지죠. 높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음봉의 고점이 낮아졌죠. 그러면 이제 쌍봉이 나오고 끝났다는 거야. 캔들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들어줄 때 여기서 팔 수 있었던 거를 갖다가 최소한
여기 꼭대기는 못 팔더라도 요 신호를 보고 여기서는 팔 수 있었어. 아까 일봉상에서는 이평선으로 60선. 그리고 어떻게 음봉이 되면서 계속 내려옵니다. 얘는 이제 반등을 주면 어디까지 줘요? 어디까지 줄까요? 잠깐만, 얘 이평선이 세팅이 이거 어떻게 돼 있나? 똑같이 돼 있는 건가요? 20주선을 이탈했어. 그럼 어디까지 반등 나올까요? 일단 20주선일 때까지는 반등 줄 거라고. 5와 20이 대등하죠. 이건 쌍봉 준 거야, 5일선. 5일선 밑으로 종가가 내려왔고요. 그 다음 캔들이 종가가 5일선 아래 안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가가 5일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5일선이 깨졌어. 그리고 곧 외봉 찍고 내려왔던 저점을 갖다 종가상 이탈했으니까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 그럼 20일이 꺾인대. 근데 20일을 이탈했고 20일과 5일이 데드가 나도 어디에 5일선 위로 올라갈 거예요. 요 5일선 위로. 근데 20일까지 갈지 20일 넘어갈지 뭐 그건 모르지만 일단 5일선 위로 올라간다. 근데 보통은 20일 정도를 기본적으로 가준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내려온 각도에 따라서 20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10일까지 중심선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가 수축했다가 확산하면서 급락 나왔잖아요. 중심선이 꺾여 내려오면서요. 그죠? 이때 확산했다가 이제 주가가 막 내려올 때 나 이제 5일선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얘가. 근데 5일선 위로 올라가는 데는 두 가지 신호가 필요해. 어떤 신호가 필요하냐? 가장 먼저 여기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상한선은 위로 가고 하한선은 밑으로 가죠. 상한선이 올라가다가 탁 꺾입니다. 먼저 하한선은 계속 내려가요. 중심선도 내려가고 얘가 먼저 꺾여. 그 다음에 캔들은요. 저점을 높입니다. 캔들의 저점을 높여. 그러니까 요번에 맞는 저점을 깨면 안 돼. 그리고 양봉 나오면 좋아.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이게 기다려야 돼. 얘가 이격이 너무 커. 그러니까 다시 눌러주는 음봉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야 돼? 우리 얘 올라갈 때 꺾일 때도 똑같잖아요. 음봉의 고점이 낮아지고 앞에 양봉을 깨면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다시 살려고 하면 양봉으로 쫙 쳐갖고 이 앞에 직전 바로 앞에 이 음봉을 돌파해버리면 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죠. 저항이 많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음 주에 조그만 음봉, 이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 음봉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음봉을 돌파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이게 주봉이니까 요 캔들 하나는 주식 같으면 5일이죠. 5거래일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 5일선이 내려왔다가 이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양봉으로 들었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데 이 양봉의 저점이 전저점을 깨지 않는 조그만 음봉 내려오는데 전저점을 지켜줘. 그 다음에 이 음봉을 이기는 양봉. 그럼 요 고점을 돌파하는 이렇게 쌍바닥. 5일선의 쌍바닥. 그죠? 일봉으로 가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이제 다음 순서는 다음 주에는 뭐 나와야 돼? 눌려주는 조그만 음봉, 변동성이 작아지는 조그만 음봉. 그 다음 주는 음봉을 돌파하는 양봉. 그러면서 5주선 위로 뿅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죠. 그지? 5주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고 일단은 여기 또는요 중심선 여기까지도 열려있다. 중심선 왜냐면 똑같아. 21선 밑으로 중심선이 내려와 버리면 20일이고요. 그죠? 물론 21선 먼저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 순서상. 그런데 21선 밑으로 중심선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중심선까지 반등도 기대할 수는 있어요. 기대할 수는 있다. 근데 일단 주봉상에서는 여기다. 그리고 캔들은 바뀌어야 돼요.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요. 이거요. 올라갈 때는 음봉이 조금하고요. 조정이 조금 내려오고 양봉이 길어. 상승이 길고요. 조정이 작고 상승이 길고. 그죠? 조정이 작고 돌파해서 조정이 작고 또 상승이 길고. 조정이 작고요. 또 상승이 길고. 이제 판때기가 바뀔 때 내려올 때는요. 길게 빠지고요.
반등이 작아. 그리고 또 길게 빠져. 그리고 또 반등이 작고요. 근데 길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어떻게 해? 저점을 높이고 이렇게 돌리면서 요거점을 돌파해야 여기도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고 있어? 고점을 돌파가다가 낮아져 버리죠. 여기는 높아져야 돼. 저점이.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이 딱 깨지는 순간 얘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깨지는 순간. 근데 얘가 가려면요 저점 높아지고 요거점을 돌파해야 다시 위로 판때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힘듭니다. 얘가 올라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있는데 그냥 마냥 올라가기를 아무리 비트코인이라 그래도 그냥 막 올라가진 않아. 뭔가 패턴을 만들고 지켜주면서 이거 질문 되게 많잖아요. 주식 우리가 차트 공부하면서 비트코인도 똑같이 되나요? 되잖아. 똑같잖아요. 그죠? 이평선도 똑같고 볼린저 밴드도 똑같고 캔들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쵸?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봉으로 다시 갈게요. 자, 월봉으로 가볼게. 캔들. 월봉 가면은 어때요? 월봉도 똑같죠. 얘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앞에 음봉을 갖다가 이기는 양봉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왔어. 그쵸? 그리고 음봉 뭐예요? 매수. 여기가 매수 자리였어. 요 음봉이. 그리고요, 음봉을 돌파하는 양봉. 그리고 첫 음봉. 어디만 안 깨면 돼, 얘가 음봉으로요? 이 양봉의 저점 여기에요. 이만한 양봉이잖아. 여기만 깨지 않으면 돼. 그죠? 그리고 음봉이잖아요, 지금.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얘가 음봉이 몇 개가 나오든 간에 양봉이 나오면 돼요. 이제 며칠 있으면은 캔들이 바뀌잖아. 6월 달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월봉이 바뀔 거 아니야. 월 초에 얘가 양봉은요, 시초가 6월 1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얘가 시작하는 그 시초가 대비해서 올라가면 양봉, 내려오면 음봉이요. 그러니까 얘가 시작해서 올라가면 양봉이요. 그래서 시초가를 깨기 전까지는 음봉이 아니고 양봉이야. 한 달 동안. 시초가를 깨기 전까지는. 시초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반등 나올 거야?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전 종가보다 지금 내려오는데 이 종가가 높죠. 그죠? 그러면 5개 전 종가가 다음 달에 캔들 생길 때 이만큼 올라간대. 올라갈 거예요.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양봉이 나오잖아. 시초가가 어디서 생기든 간에 올라가게 되면요. 요 올라간 5일선 부근까지는 갈 수 있다. 다음 달에. 갈 수도 있다요. 간다가 아니라 갈 수 있다. 물론 그 위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5일선 정도까지. 그러니까 원래 월봉으로는 6개월 선이에요. 왜냐면 120선과 일본과 맞춰버린다 그러면.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주식은 거래일수가 딱 정해져 있고 그거 맞춰서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계속 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어디까지 떨어지겠다 그건 모르겠지만 요 그냥 기준으로 보면 요 빨간색 선 있는 데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에. 그쵸? 물론 그 다음 달에도 내려오는 음봉이 돼버리면 음봉이 되면 더 빠지는 거지. 근데 요번에 만든 이 저점은 의미 있는 240선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치?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 반등 구간에 접해 있는데 짧게 크게는 여기 다음 달에 여기 그죠? 더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뭐 이 정도 되겠네.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열어두는 거지만 그러기 전에 어떻게 돼야 된다? 왔다 갔다 조그만 이평선들의 순서가 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조그만 이평선들의 순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격대가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하여간 지나가면서 지켜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게 미리 어디까지 얼마까지 갑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정신 나간 짓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얘가 캔들이 생기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살아서 움직여요. 얘는 캔들도 움직이지만 그거 종가에 따라서 캔들도 움직이고 이평선도 움직이고
그죠? 볼린저 밴드도 움직이고 거래량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 막 살아서 움직이는데 얘가 어떻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고 뭐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냐고. 할 수가 없다. 그죠? 특히 이평선 매매는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가격을 정해놓고 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다. 캔들 매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대강 순서는 안다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게 차트를 보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로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기본적인 것. 근데 이것도 지금 내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나는 지금 합창단에 들어가려고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있는 거랑 똑같이야. 그것도 뭐 국립합창단에. 그치? 되지 않을 걸 갖고 돈 투자하면서 지금 오디션 보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악보는 볼 줄 알아야지. 그죠? 악보는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정말 악보 못 봐도 노래를 정말 잘해. 막 미친 듯이 잘해. 막 들으면 뿅 가버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들어갈 때 시험이 막 그냥 아무 악보나 주고 악보대로 불러봐. 그죠? 그리고 아니면 뭐 이거 시창 첨음 같은 경우에는 막 피아노를 치면서 이거 악보로 그려봐. 이런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죠? 학교 갈수록 아무리 노래 잘해도 안 된다는 거.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인 건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모르고 벌게 돼 버리면요. 어쩌다가 벌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계속해서 내가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좀 공부를 얼마 안 걸려요. 그죠? 요게 다야. 지금 설명드린 게. 더 깊이는 이제 하면서 천천히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 정도는 누가 설명할 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고, 더 나아가면 내가 차트를 봤을 때 내가 차트하고 대화하면서 해석이 될 정도는 돼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럼 거래량. 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볼린저 밴드 그냥 하나 더 켜놓은 것 뿐이고요. 기본 차트 아무거나 켰을 때 이평선, 캔들, 거래량. 그냥 기본 차트, 기본 악보 같고, 요거는 내가, 볼린저는 요거에 그냥 내가 샘여림 정도를 내가 악보에다가 체크해 놓은 거야. 나만의 스킬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죠? 그거 어떻게 하면 돼? 자, 지지라인에, 여기 신기하게도 이평선 오니까 그 이탈한 이평선까지 반등. 여기가 이탈됐죠? 그 밑에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그 다음은 여기까지 반등.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와중에도 뭔가 과정이 있다고. 더 조그만 이평선들이 올라내리라고 올라갈 때요. 보세요. 얘가 계속 내려가 양봉 나오지만 앞현봉 못 먹죠. 요렇게 조그만 음봉을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요 조그만 음봉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양봉이 딱 돌파하면서 이겨버리죠. 종가상 음봉의 고가를 돌파하면, 그리고 음봉 나오면요. 매수 자리예요. 가는 자리요. 그리고 꺾일 때 보세요. 양봉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앞에 양봉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양봉을 깼죠. 그리고 들어줬죠. 여기 언저리 매도하라는 얘기요. 그쵸? 매도 신호가 나고. 이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캔들로 보자 그러면. 얘 지금 뭐가 나오고. 자, 양봉 나왔죠? 음봉 나와도 돼요. 이평선과 같이 본다 그러면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자리는. 지켜주는 음봉이 나오면 더 좋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지라인 근처에서, 요 근처에서요, 거래량이 어때요? 내려올 때보다, 거래가 확실히 늘어난 게 눈으로 보이시죠? 이건 뭐야? 거래량이라는 건, 매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사는 사람도 똑같이 많아야 돼요. 파는 놈도 많아야 되고 사는 놈도 많아야 돼. 사는 놈과 파는 놈의 합이 딱 맞아야 어떻게 돼? 거래량이라는 건 늘어나요. 그죠? 근데 지지라인에서 거래가 늘어났다? 그러면 사는 놈의 힘이 파는 놈의 힘을 어느 정도는 받치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매도세가 이기는 거고, 여기를 지지받고 반등을 준다 그러면 매수세가 이기는 거죠. 매수세가 이겼다 졌다의 흔적은 어떻게 보면 돼?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매도세가 이긴 거고, 매수세가 이기려 그러면요. 일단 5일 전에 쌍바닥이 나오든 아니면 캔들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앞에 음봉을 갖다가 이기는 양봉이 나오면 일단 매수세가 이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5일선 외바닥 구간에선 캔들 매매를 적용을 안 시켜요, 잘. 왜? 5일선이 쌍바닥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쌍바닥 구간이나 21선 구간에서만 주로 적용을 시킵니다. 요 캔들도 쌍바닥 캔들이었거든. 시가가 5일선 밑에서 시작해서 올라온 캔들이잖아요. 외바닥, 쌍바닥. 그치? 뭐 어떤 형태로든 우리 기준에 쌍바닥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거래량까지 실려줬다. 그러면 매수와 매도의 힘이 상충되는 자리다.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자리긴 한데 아직은 이겼다. 매수세가 이겼다. 매도세가 이겼다. 답이 안 나왔어.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는.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 저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는 처음 봤어. 이 차트를요. 처음 봤는데 나름 정확하게 잘 움직이죠. 기준이 있어야 돼. 매매를 할 때 그냥 와 간다. 너도 나도 간다. 아이 머스크 왕화가 뭐라고 지랄해갖고 이게 빠져버렸네. 에이 조졌어. 뭐 언제간 또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뭐 별의별 외부의 변수는요. 변수는 주식이 훨씬 많죠. 주식은 이건 종목이잖아. 코인 자체의 변수, 머스크만 조용하면 되겠네. 쉽게 말해서. 주식은요, 각 종목의 변수, 시장의 변수, 그죠? 미국 시장에 따라서 또 변동이 나오고, 장중에 중국 시장에 따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변동이 나오고요. 또는요, 외부의 변수, 내부의 변수, 심리의 변수, 지정학적 리스크의 변수, 뭐 별의별 변수가 다 들어간다고. 코인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거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코인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변수가 어떻게 보면. 그쵸? 쉽게 말해서 사는 놈이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놈이 많으면 빠지는 거예요. 얘는. 근데도 그거를 못해. 근데 사는 놈은 어디서 살라 그래요. 누군가는 이 선을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 많은 사람이 보니까 이 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하죠. 근데 나는 이걸 안 보고 해. 어떻게 이기냐고. 그 보고 하는 놈들하고 해서. 그쵸? 봐도 져요. 근데 나는 볼 줄도 몰라. 그러는데, 오디션 보러 가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라니. 누가 옆에서 돈 벌었다. 나도 해야지. 그게 꼭지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할 때요. 조만간에 꼭지가 나오겠구나. 라고 얘기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생전 이런 거 몰라. 주식도 모르고 비트코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얘가 나도 해야지 하고 만들면 조만간에 꼭대기가 나와. 항상. 너도 나도. 우리 옛날에 우리 증권사 그 설이 있어. 뭐냐면 증권사 건물에요. 건물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그 1층에 구두 닦기 아저씨, 이런 분들도 자꾸서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주식하려면은 계좌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올라가서 우린 얘기해. 야, 이제 꼭지기가 곧 나올 것 같다. 안 하시니까 전혀 그런 게 모르고 안 하시던 분들이 너도 나도 한다. 거기가 꼭지다. 조만간 꼭지 나온다. 그 정설은 어디나 똑같아. 그죠? 왜 사람의 욕심이 탐욕이 똑같다라는 얘기. 어찌됐건, 요거 반등 나옵니다. 요거 반등 나올 거니까,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요. 나 매수가가 여긴데, 난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까지 반등 나온다고? 그래도 손실인데, 이만큼? 나 못 팔지. 바보야? 갔다가 또 내려온다니까? 그죠? 다 못 팔면 일부라도 파세요. 근데 이렇게 또 내려가. 그러면, 다 팔걸, 씨. 그지? 요만큼 손해보더라도 여기서 다시 사면 되잖아. 다시 샀는데 다시 요만큼 가면요. 손해본 거 여기서 복구가 되잖아. 근데 가만히 들고 있으면 얘가 여기를 가야 복구가 돼. 그죠? 그러니까는 요 왔다 갔다 하는 주가 움직이는 순서 정도는 공부를 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사도 우리가 가게를 오픈할 때도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물건은 어디서 떼야 되며 뭐 그지? 떡볶이 장사한다 그러면 떡볶이 전국을 다 다니면서 맛있는 데란 거 다 다녀보고 어떻게 하는지 연구도 하고, 식기는 그저 그릇은 어디가 이쁘고 뭐 이런 거 다 준비하잖아. 찾아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가게를 얻을 때도 어디가 몫이 좋고 학교 근처가 있고 뭐가 있고 그지? 다 해놓고 하면서 이 주식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는 이런 거 할 때는요, 겁이 없어. 그냥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 5,000만 원이건 1억이건 있는 대로 그냥 갔다가 사버려. 아무것도 몰라도. 그지? 5,000만 원 투자해갖고 장사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 많이 걸린 사람들은 막 1년도 걸려요. 준비하는 데만. 그쵸? 왜 이거 안 되면 안 돼. 간절함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건요, 계좌 뻥 튀고 5,000만 원 뚝 넣고 그냥 툭 사버려, 그냥.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죠?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한 다음에 해도 될똥 말똥. 왜? 여기는요, 정말 세상에 온갖 선수들은, 돈 장난하는 선수들은 다 모여있는 투기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냥 사면 이길 것 같다?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매매를 계속 하실 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요 코인 맛을 보신 분들은 주식으로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변동성 자체가 이쪽이 크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와도. 뭐 하루에도 막 30%, 막 100%씩 움직이던 걸 봤다가 하루에 뭐 2, 3%, 5%만 올라가도 대박이야. 그지? 이런 거 재미가 없어서 못 한다고. 그죠? 그래서 제가 저희 주식하는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웬만하면은 그쪽 가지 말라고 하다가 제가 소액 가고 그냥 연습 삼아 하는 거는 저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고 말았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연습 삼아 했는데 주가 움직이는 순서대로 공부한 대로 매매가 되면요, 주식은 또 반대로 더 쉬워져. 얘가 고등학교 수학이야. 근데 중학교 수학이 잘 안 되고 몰랐는데 얘가 돼버리면요, 중학교 거는 자연스럽게 돼버려. 그저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설명드린 캔들 되게 쉽잖아.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이 파란색을 이겼냐? 그러면 파란색 나오면 사면 돼. 그리고 고점에 꺾이는 거, 저점에서 돌아서 올라가는 거, 색깔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죠? 이평선이 어렵다 그러면. 그리고 샀다 팔았다 어떤 타이밍에 사면 된다? 상한선 꺾이는 자리는 파는 자리예요. 꼭대기 올라가다가 거기가 꼭대기요. 상한선 꺾이면. 이해가 되시죠? 상한선 꺾이면 세계선이 다 올라가다가요, 볼린저 밴드가 순서가 이래. 확산 올라가요. 그러면 하한선이 먼저 돌아요. 올라갈 때는. 그 다음에 세계선이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상한선이 꺾여요. 그러면 중심선 기준으로 모여들어요. 모여들었다가 중심선 12개 전 종가보다 계속 높으면 올라가면서 다시 확산. 그죠? 그랬다가 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다? 하한선이 먼저 치켜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상한선이 꺾여요. 그러니까 여기 맞으면 눌려줘요. 상한선이 꺾이면. 눌려줬다가 여기서 이제 중심선이 꺾여버린다 이러면 확산하는데 밑으로 확산. 이때는요, 반대로 상한선이 먼저 꺾여요. 그래갖고 세계선이 다 내려가다가 들어줄 때는 하한선이 들어줘요. 지금 하한선이 들어준 거예요. 이제 들어주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요. 그랬다가 수축이 다 된 다음에 수축 될 때까지는 이렇게 간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 얘가 돌리면 위로 확산. 아니면 계속 내려가면 밑으로 확산. 더 빠지는 거지. 그죠? 이렇게 들다가 확산이 들어오는데 밑으로 빠진다? 전저점 이탈이야.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내려왔다가 수축했다가 위로 계속 간다? 전고점 돌파 자리에서 확산이 나와요. 항상 똑같아. 이거는 차트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똑같아. 아시겠죠?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 책을 공부해 갖고는 지금 설명드린 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좀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항상 하는 스타일이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요청을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그냥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뭐, 똑같더라고. 주식이나 뭐나, 그죠? 그래서, 소액 가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 한 달 용돈벌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는데, 이 정도 변동성이면, 그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이제 분봉 들어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단기 트레이딩도 될 것 같아. 그죠? 주식보다 낫겠죠. 웬만한 잡주 움직이듯이 막 하루에도 움직여 버리니까 충분히 트레이딩, 단타, 스캘핑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거래량도 그렇고요. 방향성을 아직 못 잡은 상태, 요 정도 보시면 되겠지. 지금은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 그런데 여러 가지 모습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각도가 너무 세요. 그래서 5일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짱바닥을 주면서 올라가든가 전저점을 깨면 이제 그때는 이제 문제가 커져. 비트코인 쪽은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무슨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또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올려주고, 그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120선 언저리, 그죠? 전후 저기까지 반등을 일단 기다리시면 되는데, 언제까지요? 언제가 갈 수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내려오는 동안은 못 가요. 얘가 돌아야 돼요. 그죠? 수축한 다음에 확산으로 갈 때 갈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달 정도, 요번 달은 글렀고, 다음 달에도 한 중순 이후에나 뭘 모르겠다. 내려오는 각도가 워낙 세게 내려오니까 다음 달 초중순에 한번 보시면은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 전에 버텨야 돼요. 전저점을 깨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수고들 하셨고, 공부 간단하게, 주식이지만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영상들을 올려놨잖아. 기본적인 초급용만 보셔도 돼요. 그죠? 초급용만 보셔도 어느 정도 차트 악보는 볼 줄 알게 되니까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들 하셨고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